경제가 첫 번째 키워드인데 앞서 해주신 그 답변과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이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 이미 나왔다 가셨는데 송영길 의원도 좀 비슷하게 대학 시절에 이제 학생운동하시고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시다가 사법고시를 나중에 이제 2년 본인이 이제 공부해서 됐다 그래서 살짝 자랑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우리 의원님은 근데 법조인은 아예 접으시고 예. 대학원의 석박사를 모두 이제 경영으로 돌리셨단 말이에요. 경제 쪽으로. 예. 그 시점엔 또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자본주의가 너무 안착돼 있더라고요. 예, 학교 다닐 때의 그런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구현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터에 경실련이라는 시민운동단체가 태동을 했어요. 근데 그 구호가 너무 좋더라고요. 실사구시, 그리고 실용주의, 그리고 합법적인 시민운동, 그리고 구체적인 모토로는 토지공개념, 그리고 금융실명제. 그래서 내가 이런 거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비폭력 방법으로 실사구시적이고 국민이 원하는 실용적 노선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경실련 활동도 하고 또 회사 내에서는 사내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자 활동도 또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를 해 나가려면 제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석박사를 이제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회사 생활도 하고 노동조합도 하면서 또 시민운동도 하고 또 대학원도 다니고 또 제가 호프집도 했었어요. 네? 지금은 운영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은 투잡, 쓰리잡이 거의 이제 일반화돼 많이 있죠. 하잖아요. 저희 때는 거의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주의 속에서 내가 적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이 구조에서 적응을 하면서 사회 변화를 해 나가려면 물적 토대가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멕시카나 호프라고 프랜차이즈 아마 우리나라 지금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막 실명을 얘기하셔도 됩니까? 저희가 삐 처리를 그러면 광고 들으면 아마 지금도 있는 브랜드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의 치킨 프랜차이즈로서는 아마 최초나 아마 빠른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40년 됐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호프집을 제가 또 투잡으로 경영도 하고 또 전통 찻집도 또 운영해보고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결혼도 굉장히 일찍 하셨어요? 그걸 다 어떻게 연애할 시간은 있으셨나 봅니다. 연애를 5년 했죠. 한 여자만. 첫사랑이 끝사랑이죠. 묻지도 않았는데 꼭 하나의 스타일이었어요. 그거는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대 국회에서 이제 손꼽히는 자본시장 통이셨는데 한국증권원협회 이제 노조위원장 시절의 얘기를 들어봤고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증권거래세 일부 인하 그리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게 이제 올해 들어 시행이 됐고 앞으로 한 3개월도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들 보면은 뭐 거래세를 낮춘다든가 공매도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여기에 희생된 개미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금융투자협회로 사명이 바뀌었는데요. 한국증권협회에서 근무할 때 노동조합 활동도 했고 제가 코스닥 공시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자.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닥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시장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증권거래세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증권거래세 인하,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봤는데요. 증권거래세는 아마 거의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20 몇 년 만에 최초로 저희가 18%를 인하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18%를 인하를 했어요. 아마 단일 세목으로서 이렇게 크게 인하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어떤 친증권시장적 정책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실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매도 문제는
공매도는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가 하락을 너무 가속화하는 또 아주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아주 불안해할 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죠. 코로나19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공매도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니 공매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6개월이라고 얘기했죠. 일정 기간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하자. 완전 금지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결국에는 금융위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 제도가 제도 개선의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가능한데요. 좀 시가총액이 크거나 좀 유동 주수가 많은 그런 종목에만 허용을 하고 코스닥에는 근데 자본금이 작은, 대부분이 좀 작고 작죠. 작전에도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공매도를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주가 하락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틱룰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업틱룰이. 예, 그러니까 직전 체결가 이하로는 주문을 못 내고 이상으로만 주문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수효과에 다다닥 내면 안 된다는 얘기고 매도효과에 걸쳐나라는 얘기죠. 거기 이제 업틱룰 예외 조항이 있는데 업틱룰 지키게끔 돼 있는데 그 예외 조항이 12가지나 있습니다. 예외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외가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 빠져나가겠네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업틱룰 예외 조항을 대폭 줄여라. 그래서 이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그 2가지 문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업특률 예외 조항을 대폭 손질하는 문제, 이 문제가 함께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죠. 예, 뭐 증권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요즘에 주식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이후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주가는 회복을 했거든요. 많이 회복을 그리고 코로나가 올해 안에 종식되기 힘들어 보이고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주가는 빠질 기미를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개미들이 궁금해하세요. 물론 주식 투자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렇죠. 주식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 한해? 그래서 주식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수 좀 어려운 있는 부분이긴 위치도 한데.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럼 이런 건데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지금 이제 K 방역이라는 이제 네임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진단 키트 이런 특정 뭐 회사를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진단 키트를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뭐 해외에서도 엄청 지금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사겠다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동안의 주식 시장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방역과 바이오 그다음에 이 의료기기 이런 쪽에 우수함이 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시장 참여를 많이 하게 돼서 그 관련된 업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이제 비대면 경제의 비율이 늘어날 거다. 비대면 경제의 핵심이 뭐냐면 IT, ICT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특히 ICT 기술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새로운 먹거리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식 투자가들이 미래를 조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반영이 그런 것도 되는 있고 거다. 주식시장은 항상 앞서가는 시장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후 전개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물론 어두운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게 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 업종에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주가가 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러 가지 그 대기업이나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배당을 적게 해왔는데
이제 배당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거로 해서 극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그 기본적으로는 이 초저금리 시대예요. 네. 이제는 제로금리. 예, 거의 뭐 제로금리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쉽게 해서 돈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라는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과 경제 문제가 예. 도출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가 있는 돈들이 이 증권 시장, 자본 시장으로 와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정치권의 합의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증시의 수요 기반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이런 그 우리나라 증시가 소위 말해 V자 반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순전히 투자하는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